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서울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천조국인 미국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벙커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완벽한 요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은 전쟁 발발 달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수도를 내주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DNA를 바꿔버렸죠.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다시는 뚫리지 않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평시에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전시가 되면 그 즉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요새로 변모하는 이중적인 설계를 갖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전선까지 불과 40km 아니냐?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자느냐?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적국과의 국경에서 마라톤 코스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군사 전략상으로만 보면 이것은 재앙에 가까운 배치죠. 하지만 서울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공략하기 힘든 지옥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도시니까요. 침공하는 군대 입장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미로이자 늪입니다. 만약 한국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북한군이 서울 점령을 위해 내려올 수 있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주와 고양을 거쳐 한강 하류로 진입하는 서부전선, 다른 하나는 철원과 포천을 지나 의정부로 내려오는 동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이 파주와 일산 방면은 비교적 평탄한 개활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 탱크가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던 고속도로와도 같은 곳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루트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죠. 1990년대 초반 정부가 일산 등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일각에서는 수도권 방어용 위성도시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인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주 운정지구에서 시작해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배치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 아파트 그라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어선이죠. 전차가 기동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와 평탄한 지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파주와 일산 일대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침공군 입장에서 이 아파트 숲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시야도 방해할 뿐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는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골조는 남으니까요. 아군 보병이 이 아파트 창가에 자리를 잡고 대전차 미사일이나 적용용 소총을 거치하는 순간 아파트 단지 사이의 도로는 적군을 몰살시키는 킬존으로 변신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좌절시켰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탈린그라드의 건물들은 대부분 벽돌이나 목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전의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하물며 수십 층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요새가 수천 개씩 늘어서 있는 일산과 파주를 뚫는다. 이것은 공격 측의 방어 측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병력 손실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단지 배치 또한 치밀합니다. 도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각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교차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전차가 이 아파트 계곡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들은 전후좌우 그리고 위쪽에서 쏟아지는 그물망에 갇히게 됩니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빈 아파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벙커이자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부전선은 어떨까요? 이곳은 아파트 숲 대신 자연이 만들어준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그것이죠. 과거 6.25 전쟁 당시 의정부 축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이 함락되었던 경험 때문에 이곳은 전후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산악지형의 특성상 전차나 기계화 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도로는 계곡 사이의 좁은 길로 한정됩니다. 이 좁은 병목 구간만 틀어막으면 대규모 병력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전쟁 후 국군은 이 산악 고지마다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게다가 의정부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 기지와 한국군 주요 부대가 주둔했던 군사도시입니다. 도시의 인프라 자체가 병력 이동과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평지인 서쪽은 아파트 장벽으로 막고 험지인 동쪽은 산악 요새로 막는 형태. 서울은 외곽에서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방어막을 두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적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이 외곽 방어선을 뚫고 서울 진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더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서울 구도심의 도로망과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함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대문구 홍제천 위에 세워진 유진상가입니다. 1970년에 지어진 폭 50m, 길이 200m의 이 투박한 주상복합 건물은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기괴합니다. 1층이 텅 빈 필러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왜 하필 하천을 복귀하고 위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요? 유진상가는 구파발에서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길목, 즉 통일로의 입구입니다. 유사시 국군 전차부대가 이 필러티 아래 숨어 적을 타격하는 참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더 소름 돋는 것은 최후의 계획입니다. 만약 전선이 밀리면 필러티 기둥을 폭파해 건물 전체를 도로 위로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로 길을 막아버리는 자폭형 대전차 방호벽, 그것이 유진상가의 진짜 정체입니다.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1970년대식 건물들에는 이런 자폭 코드가 심겨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지상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진짜 방어력은 지하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편리하고 깨끗하기로 유명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핵 방공호 네트워크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총 연장은 약 1300km에 달합니다. 웬만한 유럽 국가의 전체 철도망과 맞먹는 길이죠. 이 거미줄 같은 지하터널은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안전한 보급로가 됩니다. 깊이를 볼까요? 김포공항역은 지하 83m, 여의나루역은 지하 47m 깊이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20, 30층 높이를 땅속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이 정도 깊이면 재래식 폭격은 물론이고 전술 핵무기가 지상에서 폭발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소설 메트로 2033이 현실화된 공간인 겁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설치된 두꺼운 철제 차단문, 역 곳곳에 비치된 방독면과 구호용품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 지어진 대형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지하철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지하도시 안에서 생존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하에서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도시를 상대해야 하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 가진 최후의 방어선이자 천연의 해자는 바로 한강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은 산책을 하고 치킨을 먹는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강들과 비교해보면 한강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즈강은 폭이 기껏해야 100에서 200m 남짓입니다. 헤엄쳐서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평균 폭은 약 1km에 달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강이라기보다는 해협에 가깝습니다. 폭 1km의 강을, 그것도 교량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건넌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하작전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상륙작전으로 엄청난 장비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를 따라 축조된 늪은 제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입니다. 강변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선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은 강을 건너려는 적을 향해 화망을 퍼붓는 해안포 진지와 같습니다. 강남이 197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강북이 함락되더라도 한강이라는 거대한 해자를 방패 삼아 강남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출퇴근하는 지하철, 그리고 주말에 쉬는 한강공원까지 서울의 모든 인프라는 철저하게 전쟁을 가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 서울은 낭만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은 서울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은 그 위험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요새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잠들어 있는 벙커의 도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상 팩트로 안보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